안녕하세요. 전라도 담양에서 온 부족청통 오사입니다. 부족의 종류라는 것은 큰 틀에서 놓고 보면 재수에 관련된 부족이 있고, 안 좋은 걸 막아주는 보신 부족이 있고, 내가 장사를 하거나 사업에 관련된 사업 부족이 있고, 아니면 우리 자손이 건강하거나 탈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자손에 관련된 부족이 있고, 사람이 아프지 않게 큰 병고 생기지 않게 건강에 관련된 부족이 있고, 돌아가신 분들 조상에 관련된 부족이 있고, 돌아가신 사후세계에 관련된 부족이 있고, 큰 틀에서는 이렇게 있어요. 이 큰 틀에서 이제 조금 더 세세하게 들어간다 그러면, 우선 사업적인 거, 재수에 관련된 거라고 치면, 이 사업 부족도 재수 부족도 내가 왜 재수가 없는지가 먼저 제일 중요해요. 원래 없는 건지, 아니면 내가 올해 재수가 없는 건지, 어떤 분기나 시즌에 관련돼서 내가 운기가 없는 건지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그 내방자가 올해 신수가 재수가 없다 그러면 신수에 관련된 재수 부족을 써드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예로 말씀드리면, 저 돈 벌고 싶고 사업 잘 됐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관련된 재수 부족을 해주세요 한다고 해서 다 똑같은 재수 부족을 써드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로, 이 사람은 재수가 없는데 그냥 재수가 없는 게 올해 돈이 들어오면 안 되는 해래.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재수 부족을 써드리는 게 아니고, 돈이 들어오는 부족을 써드리면 이 사람한테 그게 곧 재수가 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정해진 게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분한테 분명히 재수 부족이라고 해서 받았는데 내용물이 달라, 이건 재수 부족이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가가 재수 부족이 아니라는 게 아니고, 내가 그 해 그 부족을 썼을 때에는 돈이 들어오면 안 되는 해였거나 몸이 아프는 해였는데 돈을 벌고 싶다고 하니, 우선 거기에 관련된 부족으로 1차 비방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돈을 벌게 한다든지 사람이 들어오게 한다든지 해서 재수를 줬었을 거예요. 같은 재수 부족이라 해서 똑같은 부족이 똑같은 사람한테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코로나 전에는 제 종목이 매매였어요. 부족이라는 건 유가원칙이 가능해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부족을 쓰기 전부터 저 사람이 언제 팔릴 것이고, 얼마에 팔릴 것이고, 몇 번째 사람이 와서 계약을 쓸 것이고, 저 사람이 받고자 하는 금액보다 몇 프로 떨어지겠다 올라가겠다 하는 게 정확하게 보였거든요. 근데 코로나 이후로는 실은 그게 보이지 않아요. 예전에는 문서원이 있으면 너 문서 잡어 라고 했단 말이죠. 지금 전쟁도 일어났지, 은행권의 이자는 높아갔지, 분명히 나는 매매할 수 있는 기운이 있었는데, 물건을 사러 오는 사람이 대출 자체가 승인이 떨어지지 않고 대출이 DSR이 너무 낮게 측정이 되다 보니 내가 갖고 있어야 될 종잣돈이 너무 비율이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매매원은 있는데 매매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때는 매매를 지금 쉬고 있어요. 왜? 내가 안 그러면 상대방한테 사기치는 것밖에 되지 않고, 거짓말은 아닌데 거짓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니 당분간은 매매를 하지 않는 게 옳은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매매를 스톱하고 있고, 코로나 이후에는 현재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손님이 정말 많아졌어요. 직장이든 사업이든 어떤 가게 운영이든 회사 경영이든 장사든 이 어려운 시국에 버틸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경기가 많이 어려워졌다는 걸 몸소 느끼고도 계시고,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상황이 아니다 보니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게 정말 재수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믿어야지 올해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내가 저 믿음이 없어, 내가 100이라는 에너지를 줬을 때 100이 가지 않아요. 통한다는 말씀 아세요? 너랑 나랑 통했어. 무슨 말이야? 너라는 기운이랑 내 기운이 서로 통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야지 시너지가 일어나는데, 통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연금 빤스 입은 부족을 써서 줘도 통하지 않아요. 그러면 누구는 통하고 누구는 왜 안 통하느냐? 내가 엄마 아빠 그라운드 안에서 자랐을 때는 이 친구가 부족을 안 믿어도 통해요. 무슨 말이야? 만 18세 전에는 그 친구가 나를 믿든 안 믿든 부족의 효과가 있어요. 왜? 엄마 아빠 그늘 밑에 있으니까. 근데 만 18세가 지나면 사주팔자가 이제 독립해요, 부모로부터. 그래서 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나이예요. 엄마 아빠가 반대해도 가능해요. 그 말인즉, 내가 부족을 만약에 19살짜리 써서 주는 거랑 17살짜리 친구를 써서 주는 거랑은 다르다는 뜻이에요. 19살짜리 친구한테 부족을 써서 주면 이제 이 친구는 저를 믿어줘야 돼요. 부족을 믿어주셔야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17살짜리는 안 믿어도 돼요. 기대하지 않아도 엄마 아빠가 나한테 기대치가 있으니까 효과가 있어요. 보통 음력 7월달부터 수능 100일 기도가 시작하거든요. 보통 11월 첫째 주가 되면 딱 100일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100일 기도를 시작하고, 수능 합격 부적을 한 장을 써드리는 게 아니고, 집중을 못하면 처음에 집중할 수 있는 부적을 써드리고요. 그리고 중간에 한 30일, 40일 정도 남겨놓고는 지금까지 공부했던 게 시험에서 딱 오픈이 돼야 되니 헷갈리지 않게, 긴장하지 않게 하는 부적을 써서 드려요. 그게 합격 부적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은 시험 합격 부적 한 장을 써주는데 뭐가 이렇게 번거롭고 왜 이렇게 비싸냐 라고들 하시는데, 수능 합격 자체가 번거로운 일이에요. 실은 오늘 하루 기도해서 그 다음날 이 친구가 의대 법대에 합격한다 그러면 그렇게 비싸게 받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부적을 써주는 것보다 저 친구가 나를 믿는지, 이 부적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그걸 확인하고 나서 써드려요. 그냥 막 써드리는 게 아니고.